흑자를 치료할 때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거 한 번에 뺄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십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얼라이브의 피부과 전문의 서성락 이성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미와 함께 피부과를 찾아주시는 대표적인 색소 질환이죠. 바로 흑자입니다. 보통 햇빛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일광 흑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흔히 잡티나 주근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비슷하게 보여서 대표적으로 감별해야 될 색소 병변은 지루각화증, 검버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검버섯과 흑자는 그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검버섯이나 사마귀 같은 양성, 종양성 병변은 튀어나와 있고 만졌을 때 윤기감이 있지만 흑자는 만졌을 때 튀어나와 있지 않고 평평하게 만져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흑자를 치료할 때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거 한 번에 뺄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 매체들을 보다 보면 많은 의사분들께서 흑자 한 번에 뺄 수 있어요. 흑자 한 번에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모든 산호의 흑자를 한 번에 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분께 10개의 흑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치료를 하면 이 10개에 대한 흑자 반응들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흑자 치료가 환자분들께서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을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타 병원에서 한 번에 뺄 수 있다고 했는데 재발해서 왔다, 색소 침착이 생겨서 왔다, 이런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흑자의 조직학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자는 표피의 기저세포층에 멜라닌 세포가 증식이 되어 있고 표피 능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표피 능선의 비특이적인 늘어남 때문에 흑자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기저층에 멜라닌 색소를 치료할 때 표피 능선과 붙어있는 상부 진피층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흉터라든가 색소 침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자를 치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장비로는 CO2 어뷸 레이저가 있고요, 피코 레이저, 루비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CO2 레이저는 멜라닌에 대한 선택성이 없고 이 흑자를 포함한 정상 조직까지 손상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라든지 흉터의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태워내는 CO2 어뷸 레이저 방식의 치료는 우선 추천드리지 않고요. 부분적으로는 롱펄스 레이저 같은 것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역시 색소 침착의 빈도가 다른 피코 레이저나 루비 레이저, Q 스위치 레이저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흑자의 양상을 보고 이 상황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법이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피코 레이저, 루비 레이저, Q 스위치 레이저 등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피코 레이저와 Q 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딱지가 지지 않는 방법으로 약하게 여러 번 토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많은 치료를 해봤을 때 이 방법이 색소 침착이 가장 적고 재발률도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10번이라는 횟수가 너무 많고 흑자 한 개를 치료하기 위해서 10번씩 오실 수 있는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죠. 이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피코웨이의 730나노미터 그리고 헐리우드의 650나노미터 루비터치를 이용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한 번에 다 치료가 끝난다고는 말씀드리진 않고 일주 간격으로 5번 정도는 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성구 원장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 원장님께서 치료를 하시는 부분과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 예전에 이제 흑자를 치료하셨던 적이 있는지를 일단 여쭤보고, 치료를 해서 좀 얼룩얼룩하게 색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딱지를 만드는 치료보다는 말씀하셨던 그 고출력, 토닝을 좀 반복해서 딱지를 만들지 않고 흐리게 하는 치료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뭔가 기미가 심한 상태에서 그 기미 위에 있는 떠있는 흑자의 경우에도 자칫 딱지를 만드는 치료를 세게 할 경우에 기미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도 안전하게 그런 고출력 토닝 치료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단독으로 이렇게 흑자 병변이 예쁘게 경계를 이루어서 있는 경우에는 딱지를 만드는 치료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루비 레이저를 많이 써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자 치료에서 그 레이저를 조사한 이후에 후처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흑자 치료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저 치료만큼이나 후관리, 후처치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재발률이나 색소 침착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피코 레이저나 루비 레이저로 딱지가 지게 치료한 경우에는 듀오돈 같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스빈 밴드를 붙여서 약 2주간 붙이도록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만약 병변이 남아있으면 고출력 토닝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붉게 변한 정도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다든지 조직 재생인자 혹은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후처치 부분이 정말 환자마다 병변마다 다른 부분이어서 정말 경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흑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점을 빼는 것처럼 정말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흑자 치료는 이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가 들어갔을 때 좀 색이 얼룩얼룩하게 빠져서 뭐 저색소 같은 것도 오고 색소 침착 같은 것도 섞여 있고 이러면 치료가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결정을 하셨다며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그 치료법을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피부 얼라이브의 피부과 전문의 이선구 서성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